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지역구의 한 카페에서 봉투를 받는 CCTV 영상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정 부회장에게 5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의 메모도 함께 입수했는데 정 부회장 측은 봉투를 받자마자 돌려줬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한 카페 CCTV 영상입니다. 흰 상의를 입고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뒷주머니에서 꺼낸 흰 봉투를 건네자 다른 남성이 황급히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허리를 연신 숙이면서 부탁하자 다른 남성은 마지못해 오른손에 쥔 봉투를 뒷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갑니다. 봉투를 건넨 사람은 청주시 상당구의 한 카페 사장, 받은 사람은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1일 밤 8시 58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카페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한 제보자가 카페 사장이 직접 쓴 거라는 메모와 함께 이 영상을 MBC에 건넸습니다. 노트에 자필로 쓴 메모에는 CCTV가 촬영된 당일 정 부의장이 보좌관과 함께 이 카페에서 100만 원어치 저녁 접대를 받았고 당시 건넨 봉투에는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후원금을 비롯해 보좌관에게 건넨 것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현금 800만 원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카페는 10억 원을 넘게 들여 지난 2021년 4월에 개업했지만 알고 보니 상수원 보호구역이어서 카페를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 CCTV가 촬영될 당시에는 이 카페는 주변의 신고로 3차례 단속에 적발돼 더는 영업을 할 수 없던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카페 사장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 부의장 측에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우택 부의장 측도 CCTV에 촬영된 인물은 정 부의장 본인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날 정 부의장과 보좌관 등 3명이 카페 사장 일행 5명과 함께 빈 카페에서 소고기와 송이버섯 등을 먹었고 카페 사장이 정 부의장에게 봉투를 건넨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봉투는 내용물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카페 사장에게 돌려줬고 대신 9일 뒤인 2022년 10월 10일 공식 후원금으로 300만 원을 받아 회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돌려주고서 그러고서 빠져나온 거예요. 나오면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후원금 우리 후원 계좌 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으면은 후원 계좌로 넣어라. 해당 사장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정 부의장 비서관이 청주시 담당 부서까지 찾아간 사실도 인정했지만 현행법상 방법이 없어 도와주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뭐 힘이 있는데 뭐 이제 그런 불만스러워 하는 거죠. 또 정 부의장 측은 메모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공식 후원금 외에는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누군가 고의로 유출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 얘기일 뿐이에요. 이게 의도가 뭔지 딱 우리 기자님도 대충 감이 안 오시나요? 취재진은 카페 사장도 만나 입장을 물었지만 자신은 사업하는 사람이며 이번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진 정우택 국회 부회장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또 한 번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흑색 선전이라며 민원인에게 받은 청탁과 후원금은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에게 거듭 흰 봉투를 건네는 남성. 정 부의장은 받은 봉투를 뒷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갑니다. 정 부의장과 보좌관 등이 남성에게 소고기와 송이버섯 등을 저녁 식사로 대접받은 날 벌어진 일입니다. 남성은 상당구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던 카페 사장으로 주변 신고에 영업이 어려워지자 정 부의장 측에 해결을 부탁했던 인물입니다. 정 부의장 측은 봉투는 받은 당일 현장에서 돌려줬고 후원금은 며칠 뒤 공식 계좌로 입금됐다고 해명했지만 돌려주고서 그러고서 빠져나온 거예요. 나오면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후원금 우리 후원 계좌 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으면은 후원 계좌로 넣어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의원직 사퇴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상당구 당내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 부의장은 또 한 번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허위사실 기반 흑색 선전이라며 봉투를 건넨 남성과 해당 영상을 보도한 기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용하거나 사주한 세력이 있다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30여 년 정치를 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정치부 기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뭔가는 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디가 사주를 했는지 진짜 또 종용을 했는지 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한 것이지. 그러면서 해당 남성의 청탁은 식사 대접 석 달 전에 이미 안 되는 걸로 정리된 상태였다며 청탁과 후원금은 관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원금은 자신을 좋아해서 넣은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주시에 알아보니까 이거는 거기 법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란 건 이미 7월 달에 우리 비서진을 통해서 본인한테 다 통보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만나서 무슨 청탁을 했다든지 이런 자리가 전혀 또 아니었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정우택 부의장의 해명대로 봉투를 돌려줬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청탁과 봉투, 후원금은 부적절한 민원 해결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민원인에게 청탁을 받고 직접 해결을 위해서 움직인 부분이 있고요. 이후에 향응을 제공받은 것 역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체는 향응과 대가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조만간 돈봉투 의혹과 정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등 이번 사건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청주를 방문해 총선에 출마할 후보들을 지원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야권의 공세가 이뤄지고 있는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공천 배제할 정도의 근거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청주를 찾았습니다. 육거리 시장을 방문한 한 위원장은 청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면서 어린 시절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운호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녁 학교 끝날 때마다 신청 건너서 여기 왔었어요. 한 위원장은 청주의 4개 지역구를 모두 돌면서 총선 후보 지원에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청주 4개 지역구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졌지만 정우택 부의장이 6선에 도전하는 상당구를 빼면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이른바 험지입니다. 한 위원장은 정우택 부의장의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공천을 배제할 만한 근거가 드러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의장에게 봉투를 건넨 카페 사장이 MBC 충북의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엔 정 부의장이 돈봉투를 곧바로 돌려줬다고 말했지만 최근엔 돈봉투를 돌려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꾼 점을 지적한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부정부패 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만약 부패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과정에서 어떤 부패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저는 2번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게 드러난다? 당연하죠.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우택 국회 부의장을 공천한 국민의힘이 썩은 물 공천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측근 공천, 검사 공천, 썩은 물 공천, 돈봉투 공천 이런 온갖 나쁜 행태가 그대로. 이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자신과 1대1 토론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자꾸 그 얘기하던데요. 아니 자기는 지금 기소된 게 몇 개입니까?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야당과 시민단체는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정우택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라는 성명을 냈고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정 부의장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우택 부의장에게 봉투를 건넸던 카페 사장 측은 내일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CCTV에서 직접 봉투를 건넨 카페 사장이 정 의원 해명과 배치되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정 의원은 봉투를 바로 돌려줬다는데 정작 카페 사장은 돌려받은 적 없다고 주장해 논란입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의 한 카페 별관, 한 남성이 흰 봉투를 내밀자 상대가 몇 차례 거절 끝에 뒷주머니에 넣습니다.
봉투를 건넨 건 이 카페 사장, 상대는 정우택 국회 부의장입니다. 정 부의장과 보좌관 일행이 이 남성에게 소고기와 양주 등 식사 대접을 받던 자리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카페 사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가게를 차렸다 주변 신고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정 부의장에게 해결을 부탁했던 사람입니다. 정 부의장은 봉투는 받은 당일 돌려줬고 며칠 뒤 따로 공식 후원금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철 정치적 음해라고 일축했습니다. 청주시에 알아보니까 이거는 거기 법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건 이미 7월 달에 우리 비서진을 통해서 본인한테 다 통보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만나서 무슨 청탁을 했다든지 이런 자리가 전혀 또 아니었고 CCTV 영상에서 봉투를 건넨 카페 사장이 정 부의장 해명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한 카페 사장은 변호인을 통한 기자회견을 자청해 봉투를 돌려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CCTV 영상 속 봉투에 든 100만 원과 후원금을 비롯해 800만 원을 건넸다는 자필 메모도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정우택 의원과 보좌관에게 준 돈 중에 지금까지 돌려받은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또 후원금 계좌를 문자로 보내와가지고 후원금 좀 해라 해서 그냥 했다고 합니다. 첫 보도 이튿날 돌려받은 것 맞다고 특정 언론에 인터뷰했다가 3주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게 수사가 되고 또 나중에 재판이 되면 한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거짓말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진실로 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 부의장은 카페 사장이 말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봉투 관련 보도와 관련해 정 부의장이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시민단체가 정 부의장을 뇌물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경찰은 카페 사장 소환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정 부회장이 봉투를 돌려줬는지 아닌지 카페 사장의 말은 며칠 사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카페 사장 측은 정 부회장 측에 회유가 있었다고 말하고 정우택 부회장 측은 오히려 다른 배후 세력의 회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MBC 충북이 돈봉투 CCTV를 공개한 다음 날인 지난달 15일, 카페 사장은 한 인터넷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정우택 부의장이 문 밖으로 나오면서 봉투를 곧바로 돌려줬고 영상으로 피해를 입은 정 부의장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정 부의장 측 해명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1일 다른 언론과의 통화에서는 봉투를 돌려준 적이 아예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돌려받지는 않았어요. 후원계좌 있는 거 있고 저희가 못 드린 거는 드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변호인을 통한 기자회견에서 돌려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카페 사장이 입원한 병원에 정 부의장 보좌관이 찾아와 회유했고 보복이 두려워 그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오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부의장의 보복이 두렵고 용기를 낼 수가 없어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 기자와 통화를 하게 된 것은 정우택 의원 보좌관이 그 기자를 연결해 주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우택 부의장은 카페 사장이 선관위까지 가서 진술한 것을 열흘이 지나 번복했고 법리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카페 사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10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손바닥 뒤집듯이 또 딴 거짓말을 하는지 저는 반드시 그 뒤에 저는 배후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시민단체는 정 부의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고발장 접수 직후 곧바로 시민단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정우택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해야 마땅하고 만약 업자의 주장이 맞다면 정우택 의원은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시민단체의 고발을 정치적 액션으로 평가하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정우택 국회 부회장의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봉투를 건넸다는 카페 사장은 정 부회장 측의 회유 정황이 담긴 녹취와 또 다른 돈봉투 전달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정 부회장 측은 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CCTV 영상에서 정우택 부의장에게 봉투를 건넨 카페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 부의장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는 자신의 기존 해명을 뒤집었습니다. 의뢰인이 정우택 의원과 보좌관에게 준 돈 중에 지금까지 돌려받은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록해둔 전달 액수와 시기도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늘은 정 부의장과 나눈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정 부의장이 2022년 9월 3일 점심 식사를 제안했고 당일 함께 식사한 뒤 정 부의장에게 과일 큰 박스를 가져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 부의장은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하트 모양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당시 카페 사장이 작성해둔 메모에도 같은 날짜에 멜론 3박스와 100만 원을 줬다고 적혀 있는데 카페 사장은 멜론 3상자 중 큰 상자 1개에 100만 원이 든 봉투를 함께 넣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설명했습니다. 식사한 것도 맞고 그다음에 이제 과일 박스에 돈 주고 연락한 것도 맞지 않느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또 카페 사장은 정우택 부의장의 보좌관과 나눈 통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CCTV 영상이 보도된 뒤 보좌관이 자신을 고소하지 않겠다며 회유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어제 대표 여러 명 고소한 거 거기에 명단에 있거든. 근데 그거 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 또 보좌관으로부터 기자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메시지가 왔고 정 부의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돌려받은 것처럼 인터뷰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혼자 와서 그렇게 돌려받을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었죠. 저희가 이제 돌려받지는 않았어요. 이에 대해 정우택 의원 측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메모장 내용 중에 돈을 줬다는 내용은 모두 허무맹랑한 일방적 주장인 것 같고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최초부터 명확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 부의장 측은 또 이번 폭로가 선거를 앞둔 악의적 정치 공작이라면서 관련자들이 사실에 기반해 수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국민의힘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우택 의원에 대해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정우택 후보가 떠난 청주 상당에는 서승우 전 충북행정부지사가 전략 공천됐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 간 고발이 잇따르는 등 초반부터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우택 의원의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의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공천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애초 돈봉투 의혹에 객관성이 없다며 이의 제기를 기각했으나 추가 자료 공개와 계속된 논란에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원은 공천 취소 발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시금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제 정치적인 감흥과 제 양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완전히 2002년에 있었던 김대엽식의 그 어떤 정치 공작의 일환이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후보가 빠진 청주 상당에는 함께 경선을 벌인 윤곽근 예비 후보가 아닌 서승우 전 충북부지사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정 후보의 공천 취소와 서 전 부지사의 공천은 비대위 재의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제천 단양에선 후보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용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가 상대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를 문제 삼으며 맞고발했습니다. 이경용 후보는 엄 후보의 공약 이행률 발표와 반박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고 현역의원의 공약 이행률은 다음 총선에 있어서 누구를 국회의원으로 선정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엄태용 후보는 이 후보가 밝힌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제천홀대 주장이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제천 단양이 2,500억이 넘는 한강수계기금을 확보했었는데 300억밖에 못했다고 그거를 거짓 수치로 단양군 제천 시민들을 우롱한 처사에 대해서는 이제 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20여일.
총선 승리를 향한 각 당의 움직임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